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하여간 겨울은 철새의 계절이긴 한데 참 네. 씁쓸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둘 다 바른정당을 탈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세연 의원은 자유당에 복당한 거고 남경필 지사는 아직 복당 안 한 거고 이런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근데 결국 자유당 가지 않겠어요? 네, 저야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그러려고 나오셨겠죠. 남경필 지사도요. 예. 저는 이 두 분이 평소에 뭐라고 떠들고 다녔는지는 이미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요. 예. 이 두 분이 자기가 떠들고 다닌 것에 대해서 너무 쪽팔린 행동을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 여담이지만 사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김세연 의원이 제 과 1년 후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학 후배들을 만나면 후배들이 저한테 형 세연이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김세연 의원의 얼굴이나 이름도 전혀 기억이 안 났고요. 이거 하나는 기억이 나요. 2학년이 제가 될 때 예. 과 1년 후배 중에 새로 신입생 중에 돈진재로 불리던 부산의 김진재 의원 아들이 입학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네. 부산에서 거부로 통하지요. 김진재 그렇죠. 전 의원. 예. 네, 그러니까 별명이 돈진재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김세연 씨가 지금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고 벌써 3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언론 기사들을 접하면서 너무 기사를 이상하게 쓰는 후배들을 보면 이상호 선배가 남기신 불멸의 명언, 넌 내 후배였으면 죽었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김세연 의원은 제 대학 후배라는데 마음 같아서 제가 안면이 있는 사이고 아는 사이였으면 사석에서 만나서 넌 정말 내 후배니까 반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김세연 의원이 바른정당이나 자유당이나 보수정당에 있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이런 자들이 한국의 정치를 너무 심하게 좀먹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이런 자들은 정치에서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살아남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걸 안 좋아합니다만 선배니까 후배에게 폭력적으로 말을 하거나 반말 찍찍하고 이런 게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만 김세연 같은 사람에게는 제가 1년 선배라는 권한을 한 번쯤 행사하고 싶기도 해요. 네, 사석에서 만나면 한 반쯤 이렇게 패놓고 싶은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야,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상당히 빡치셨네요. 예, 상당히 빡쳤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목소리가 좀 낮아서 잘 모르시는데 선배로서는 굉장히 혹독한 선배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기억이 나는 모형인데요. 경제학에는 사슴사냥 게임이라는 게임 이론의 모형이 있습니다. 원래 장 자크 루소가 예화를 만든 것으로부터 발전한 게임 이론의 모형입니다. 예. 어떤 부족이 사슴 사냥을 나갑니다. 근데 그 부족원들이 사슴을 잡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냥꾼들이 사냥을 나가야 돼요. 그리고 10명이 산 아래부터 포위망을 구축하고요. 산 위로 꽹과리 같은 걸 막 치면서 사슴을 산 정상으로 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 정상까지 몰고 가면 사슴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사슴만 잡으면 그 부족 전체가 일주일 내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꽹과리를 꽹 치면서 사슴을 몰고 가는데요. 한 사냥꾼 눈앞에 토끼가 탁 하고 나타난 겁니다. 이때 그 사냥꾼이 토끼를 잡기 위해서 몰이 대열해서 이탈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머지 9명이 아무리 사슴을 정상으로 몰아도 한 명이 이탈했기 때문에 사슴이 그리로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말은 10명 중에 1명만 대열을 이탈해도 부족 전체가 사냥에서 허탕을 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예화를 가지고 게임 이론 모형을 만듭니다. 만약에 내가 그 10명의 사슴 사냥꾼 중 1명이라면 사슴을 몰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토끼가 나타났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요게 이제 그 게임 이론의 질문입니다. 예. 게임 이론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토끼를 잡는 유혹에서 벗어나서요. 사슴을 정상까지 몰고 가면은요. 사슴을 반드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나는 일주일치 식량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 토끼의 눈이 멀어서 토끼를 쫓아가면 토끼는 잡을 수 있는데요. 토끼는 워낙 작은 동물이니까
내 가족이 먹을 하루치 식량밖에 못 얻는 거죠. 음. 그러면 당연히 일주일치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사슴 사냥에 집중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예. 일주일치 식량이 눈앞에 토끼, 하루치 식량보다는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해보면 실제로 많은 사냥꾼들이 사슴을 포기를 하고 눈앞에 토끼를 쫓아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는 단순히 생각하면 내가 토끼를 포기하고 사슴을 쫓는 게 일주일치 식량을 얻으니까 유리한데 문제는 내가 토끼를 포기하고 사슴을 쫓아도요. 동료 사냥꾼 10명 중에 딱 한 명만 배신을 해서 토끼를 쫓아가면 사슴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딱 한 명만 배신을 해도 일주일치 식량을 얻는 게 아니라 빈손 허탕을 치고 와야 돼요. 예. 그럴 바에는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면 그거라도 쫓는 게 유리한 거죠.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배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사냥꾼은 눈앞에 토끼가 보일 때 무조건 쫓아가야 됩니다. 토끼를 안 쫓고 멍청하게 정상까지 올라가면 자기만 허탕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예. 이 사슴사냥 모형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슴사냥 게임의 사냥꾼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를 고민하신 다음에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면요. 첫째, 나와 이 사슴사냥에 동참한 10명의 동료 사냥꾼들이 믿을만 하다면, 의리가 있다면, 그러니까 토끼가 눈앞에 나타나도 누구도 토끼를 쫓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할 것 같은 신뢰가 있다면 이때는 무조건 토끼를 포기하고 사슴을 쫓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일주일치 식량이 생기죠. 예. 그런데 만약에요. 나하고 이 사냥에 동참한 10명의 사냥꾼들 중에 딱 한 명이라도 믿을 수 없다면요. 이때는 내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면 무조건 쫓아가야 돼요. 그게 유리합니다. 공 치는 것보다는 하루치 토끼라도 잡는 게 더 유리하니까요. 이 사슴사냥 게임이라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우 자주 접하는 모형입니다. 조직 전체의 성과, 전체의 이익 이런 것들하고 개인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 자주 접하는 이 모형에서 핵심은 과연 나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동료들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한 명만 믿을 수 없다면 완전히 이 사슴사냥은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한 명만 배신할 것 같으면 나도 배신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모두가 배신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배신하지 않고 신뢰를 유지를 하는 게 더 유리하죠. 우리가 한국 정치를 보면 정치가 그야말로 개판입니다. 뭐 김세연 의원이 뭐라고 저 나이에 국회의원 3선을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김세연이라는 분이 뭘 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국회의원으로서요. 예. 그런데 왜 3선이 됐겠습니까? 아버지가 돈진재라고 불리는 지역 유지였고 뭐 들리는 소문에는 부산 금정에서 김진지한테 장학금 한 번 안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부자가 이제 대를 이어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김세연 씨도 그거 부정 못할 겁니다. 당신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는 걸요. 제 기억에 2008년인가 그 한나라당 공천받고 무소속으로 김세연 씨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을 때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그냥 김세연 이름으로 돌릴 때하고 고 김진재 의원 아들 김세연으로 돌려봤을 때하고 여론조사가 10에서 20% 가까이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김세연 씨가 그 금정구 지역 곳곳을 누빌 때 선거운동 방식을 확 바꿔서 선거사무소 벽면에 대형 현수막에도 아버지 사진을 배경으로 놓고요. 거리 플래카드에도 김진재의 아들 김세연이 금정구를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선거운동을 했었어요. 야, 그렇게 저 아버지 팔아서 정치하는 건 박근혜만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참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김진재의 아들 김세연이 금정 이게 무슨 뭐 봉건사회도 아니고요. 근데 뭐 이까지는 그렇다고 치고요. 남경필 지사도 아버지 후광으로 정치를 했다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문제는 이따위로 금수저를 물고 나서 정치를 하는 자들 중에 뭐 새누리당 탈당하고 바른정당 입당하고 뭐 또 정의로운 척 하다가 새가 불리해지니까 다시 쪼르르 자유당으로 튀어가는 한심한 작대를 김세연 씨가 하고 있다는 건데 예. 제가 이런 행태를 보면서 그게 김세연도 혼자만 쪽팔리고 많은 일이면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뺏어가면서 김세연 씨 이야기 안 합니다. 김세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 사람 이야기하느라고 청취자분들의 귀한 시간을 뺏겠습니까? 문제는 김세연 같은 지저분한 철새 한 마리가 있는 게 우리 정치를 엄청나게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치를 좀 더 나은 정치로요. 그러니까 보수건 진보건 품이 있고 그래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 구조로 만들려면 정치인들 모두가 이 품격 있고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사슴 사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품격 있고 정의로운 정치라는 사슴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품위를 지키고 이탈을 하지 않아야 사슴을 얻는 겁니다. 근데 딱 한 명만 배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슴 사냥 게임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동료 간의 신뢰가 박살이 납니다. 심지어 한 명만 배신할 것 같은 느낌만 줘도 모든 사냥꾼들이 토끼를 쫓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정치의 대의, 정의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요. 당장 내 눈앞에 토끼가 나타나면 그걸 쫓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돼버립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김세현 씨 같은 싸가지 없는 정치인 한 명이 나오면 너 한 명 쪽팔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정치인들이 야 어차피 제가 배신해서 이익을 챙긴다면 나도 김세현처럼 하는 게 유리하겠다. 왜 내가 나 혼자 사슴 쫓다가 손해를 봐야 돼? 나도 토끼 보이면 펴가야지. 라는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세현 씨 너 같은 놈 하나 때문에 나라 정치 문화가 개판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과거에 홍준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유명한 경제학 법칙 중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지 한 8개월 됐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 법칙에서 우선 구축이라는 말은 뭐 진지를 구축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고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죠. 이게 구축이라는 게 시설물을 쌓아 올리는 뜻이 아니고 애초에 번역을 좀 잘못한 건데 어떤 세력을 쫓아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자가 내쫓을 구자고 예. 축자도 쫓을 축자입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은 악화, 나쁜 화폐가 양화, 좋은 화폐를 쫓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였어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왕실의 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황당한 꼼수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그 화폐를 은화로 만드는데 왕실이 갖고 있는 은이 부족하니까 보통은 이제 은화가 은이 100%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은이 20%밖에 들어가지 않은 저질 은화를 다량으로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실의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꼼수를 엘리자베스가 쓴 거죠. 그런데 은이 20%밖에 함유가 되지 않는 불량 은화, 악화죠. 이 악화가 유통이 되니까 황당하게도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은이 100%가 들어있는 좋은 은화, 양화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전부 다 왕실에서 찍어낸 저질 은화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했던 엘리자베스가 당시 왕실의 재정 담당 고문이었던 그레샴이라는 귀족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런지요. 이랬더니 그레샴이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즉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이게 그 유명한 그레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손에요. 두 종류의 은화가 지어져 있습니다. 순도 100%짜리 양화죠. 다른 하나는 순도 20%짜리 악화입니다. 그런데 악화건 양화건 아무거나 들고 가도 시장에서 똑같은 가치로 쳐줘요.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가치로 인정받을 건데 누가 미쳤다고 좋은 은화 들고 가서 물건을 사겠습니까? 나쁜 은화로도 똑같은 가치로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좋은 은화는 장롱에 고이 모셔놓게 되는 거죠. 은 자체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확산되면 결국 시중에서는 나쁜 은화만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나쁜 은화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현상이라는 건데 이 법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영어로 그레샴의 법칙을 설명하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Bad money drives out good if their exchange rate is set by law.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저녁은 맛있게 먹어라 뭐 이런 뜻인가 보죠. 겨울철에 감기 조심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원뜻은 이렇습니다. Bad money, 악화죠. 나쁜 돈이 good money, 좋은 화폐를 언제 쫓아내느냐. Their exchange rate, 교환 비율이요. set by law, 즉 법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도 20%짜리 악화건, 순도 100%짜리 양화건 모든 값어치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같은 값어치로 인정을 해주는 순간 무조건 20%짜리 악화가 100%짜리 양화를 몰아내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이 이런 꼴이죠.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10수년 동안 개판이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치적 악화가 양화를 계속해서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 민중들을 바라보는 정치는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김세연 같은 양아치들이 계속 국회의원이 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요. 김세연 같은 양아치 철새들이 한두 명이 당선되면 그 한두 명 당선되는 거에 그치지 않아요. 김세연처럼 살아도 국회의원이 되고 박주민처럼 살아도 똑같은 국회의원이 됩니다. 김세연이나 박주민이나 악화나 양화나 교환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국회의원입니다. 이러면 누가 박주민처럼 살려고 하겠냐고요. 김세연처럼 살면 대접이 개판이 되고 박주민처럼 살면 국민들에게 또 칭송을 받고 이렇게 교환 비율이 차별이 있어야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세연하고 박주민하고 똑같은 비율로 국회의원 대접을 받으니 다들 김세연처럼 살려고 하는 겁니다. 뭐 힘들게 박주민처럼 살아. 뭘 힘들게 그렇게 국민을 위해. 야, 김세연처럼 드라마틱한 철새로 살아도 아버지 발 믿고 다 국회의원 되더라. 이런 생각이 확산되면 다들 악화만 사용을 하려고 하죠. 이래서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20%짜리 은하를 100%짜리 은하하고 동등하게 대접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양아치로 살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으면 그냥 그 한 사람 뽑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국회의원들까지 이 생각이 전염이 돼버린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금정구에 사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다음 선거에서는 김세연 같은 철새 양아치를 꼭 떨어뜨려 주십시오. 악화는 악화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양화를 쫓아내지 못해요. 저 따위 양아치 국회의원들을 하나둘씩 용인을 하면 악화가 계속해서 양화를 쫓아내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슴사냥 게임에서도 살펴봤듯이 저런 철새를 하나 용인하면요. 사슴사냥이라는 정치 게임에서 신뢰가 박살이 납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김세연처럼 사는 게 유리해져요. 그러면 우리 정치는 끝없이 퇴보하는 거죠. 예. 최근에 이런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뭐 장제원, 김성태, 김세연 이렇게 염치를 쌈싸먹은 정치인들인데요. 장제원은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럴 수 있는데 김성태 씨는 노동자 출신이어서 뭐 왜 그런 겁니까? 아무리 한국노총이었어도 어쨌든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쪽으로는 워낙 노동계 출신이 많으니까 자기 순번이 안 돌아온다고 판단해서 노동계에 사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수요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은 빠른 번호표를 받지 않겠어요? 뭐 김용민이도 뭐 그런 생각으로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에이, 아니시잖아요. 그거는요. 8시간 만에 아웃됐습니다만. 그러니까 김성태 같은 사람도 정말 나쁜 악화인 거죠. 저는 노동운동가들이 정치를 하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정치를 하고 싶은 노동운동가 후배에게 너무나 안 좋은 악화의 사례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 같은 사람이 살아있으면 좋은 노동운동가들을 구축하게 됩니다. 저렇게 살아도 국회의원 되는데 이런 생각을 왜 안 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악화의 씨앗이 돼서 정치판의 양화를 구축하고 한 명의 배신 때문에 사슴사냥 게임이 망가져 버립니다. 비신뢰와 배신의 아사리판으로 정치를 만드는 거죠. 제가 오늘 뭐 김세연 의원의 행태가 하도 안심해서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요. 우리 정치가 보다 국민들을 위하는 수준 높은 사슴사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도요. 저런 철새 정치인들이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퇴출되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오늘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슴사냥 게임 그레점의 법칙을 한번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